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기자 한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수비수로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이끈 에릭 다이어가 토트넘 호스퍼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저격하는 듯한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경기력이 상승하는 것과 맞물려서 토트넘의 부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원툴 전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훈련이 없던 감독이라고 인터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면의 숨은 진실은 무엇인지 풀 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에릭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고 그로 인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밀려나는 최악의 커리어의 상황 속에 정말 놀랍게도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제 이적을 했거든요. 네.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 갔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됐던 상황으로 인해 땜빵으로 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김민재 선수와의 조정 경쟁에서 다이어가 완벽하게 승리를 하면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과정에는 아스날과의 또 8강 2차전에 개인적인 최고의 경기력까지 선보이면서 주가가 한창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언론에서는 자연스럽게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였던 다이어와 특별 인터뷰를 가진 겁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서 게리 네빌이 운영하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오버랩이라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에릭 다이어가 출연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 이 논란이 됐던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가의 이미지가 크잖아요. 전술적으로 팀을 바꿔놨다. 많은 찬사들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잘 나갈 때 토트넘이 잘할 때였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건데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내가 느낀 거는 전술훈련 안 하고 같은 패턴만 계속 훈련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전술훈련 외에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전술훈련만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왜 그럼 이런 생각 차이가 나왔느냐? 왜 이렇게 이게 사회의 생각이 다르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에서 이러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다이어는 이 토마스 투헬 전 첼시 감독의 지휘 아래서 바이에른에서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수비수인 다이어는 최근 포스테코글루 전 감독의 코칭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사실 이 비판적인 견해도 만약에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입지가 좋지 않고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 토트넘에서 쫓겨난 선수니까 불만이 좀 많겠지 이렇게 좀 폄하했을 텐데 최근에 경기력도 좋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니까 다이어의 말에 귀가 좀 솔깃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주전의 입지를 다지는 것뿐 아니라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아스널을 상대로 특히 좋은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네. 더욱더 다이어의 발언이 힘이 실 수 있고 다이어가 내가 토트넘에서 못 뛴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랑 팀이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런 정도의 말이 이제 먹히는 건데요. 심지어 이제 다이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대적인 공격적인 전술에 안 맞는 선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을 다이어도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흥미롭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훈련에서 전술적인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하면서 전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든 훈련은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구성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뉴캐슬 유나이티전에서 이 토트넘이 이제 크게 패했잖아요. 이제 그 경기만 놓고 본다면 다이어 말처럼 정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훈련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잘하고 있던 때 분명히 전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전술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을 때였다면 이런 말을 했을 때 뭐야 왜 전에 자기 쫓겨난 감독 지금 잘하고 있는 감독을 비판해 라고 할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인터뷰는 뉴캐슬전 패배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게리 네빌도 그런 질문을 한 걸 거예요. 네. 아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하면서 어떤 점들이 아쉬웠던 점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 패턴 플레이 그러니까 본인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데 전술 훈련은 없다. 그렇다면 전술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논란이 된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훈련에는 전술 훈련이 없었지만 오히려 비판받으면서 쫓겨났던 콘테 감독이야말로 전술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안토니오 콘테 시절에 저는 맹목적으로 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많은 전술 작업과 10대 0의 훈련을 해야 했어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선수들의 몸에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콘테 시절에는 전술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잘 배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 다이어는 또 수비수잖아요. 네.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하는 상대의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이어도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전술의 측면이 수비 전술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텔코글루 감독의 축구의 방향성은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공을 우리가 소유하면 상대는 공이 없으니까 공격을 못 하잖아요. 즉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비가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대 지역에서 우리가 공을 빼앗기지 않고 하이 라인으로 상대 지역에서 많은 선수가 공격을 하는 것으로 경기를 이제 풀어가고자 하는 방향성인데 이러한 축구를 할 때는 말씀을 드린 대로 다이어 선수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인이 높으니까 빨리 뛰어내려가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는 빠른 선수가 아니고 다이어가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는 전술을 짜줘야지 수비를 할 수 있는 본래 수비수 출신이 아닌 타고난 수비수가 아니거든요. 네. 미드필드를 보다가 한 칸 내려와서 수비를 하게 됐고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 체제에서 특히 수비를 갖추고 역습을 공격 패턴을 만드는 그런 감독들 아래에서 수비수 역할을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이어 입장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왔을 때 아니 상대팀 공격 분석도 안 하고 상대팀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대비하는 훈련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부러 뭐 욕한다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다면 다이어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을 갔잖아요. 투엘 감독 아래서는 투엘 감독이 전술에 대한 얘기, 수비 전술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투엘 감독의 말을 잘 듣고 잘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에서의 부진은 이유 있는 부진이었고 바이에른 뮌헨 가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투엘 감독도 이런 주도적인 축구도 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만이 우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 수비적인 면, 특히 상대의 공격을 대응하는 면. 저희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아스날전 분석했을 때도 그렇지만 약자의 축구를 오히려 바이에른이 했다. 네. 아스날이 공격하면 그거를 지키고 막아냈다가 역습하는 축구를 했다. 이런 역습 축구를 준비하게 되면 더더욱 수비적인 준비와 수비 전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10대 0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 보통 이제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의 감독들은 실전형 축구를 합니다. 실전처럼 변화무쌍한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실시간의 판단력과 이런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 그리고 압박 속에서 풀어나온 것들을 하기 때문에 10대 0의 훈련은 안 나와요. 미니게임을 하든 실전 훈련을 하든 여러 명의 선수를 거쳐서 공격과 수비가 모두 있는 훈련만 하거든요. 저 10대 0의 훈련은 대형을 맞추고 간격을 맞추고 이런 이제 수비적인 훈련인데 이걸 콘테 감독은 많이 했고 콘테 감독은 저절로 되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저절로 되게 한 거는 감독이 선수를 조종하듯이 감독의 의도대로 선수가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이어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술이라는 것이고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게 아니라 감독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자연적으로 유기적으로 물 흐르듯이 저절로 되게 하는 축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다이어에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연 질문은 다이어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다이어한테 물어봐야 된다. 나는 다이어가 말하는 그런 전술적인 작업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내가 토트넘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축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훈련이 전술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든 상대방의 책임이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축구를 하기 위한 훈련인가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인가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전술적인 훈련만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은 원하는 걸 구현하는 훈련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 전술이다. 네. 포스테코글루의 방향성 자체가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에 대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기를 주도해서 상대가 대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체력 훈련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네. 우리가 서서 상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막고 저렇게 가서 뭐 서고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수비 전술을 얘기는 하진 않지만 토트넘의 지금 기존 수비수들은 지금 남아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은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비 상황은 결국에는 상대가 역습해 갈 때 누가 커버에 들어오고 뭐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약속은 있겠지만 그걸 막기 위한 훈련은 따로 하지 않는 거예요. 공을 빼앗겼을 때는 사실 그런 훈련을 할 게 없잖아요. 네. 날라 들어오고 뛰어내려오고 커버하고 그게 끝이란 말이죠.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건 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술 훈련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수비 전술만 전술 훈련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이어의 말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 훈련 안 해. 이건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비 전술 훈련을 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희가 이제 뉴캐슬과의 경기에 드러났던 손흥민 선수가 공을 빼앗겼을 때 수비 전술 훈련이 좀 더 잘 되어 있었다면 비수마가 가서 막는 거라거나 비수마가 빨리 내려서 커버를 같이 반도배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것은 그래도 수비 전술 훈련을 많이 할 필요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선수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것도 맞다. 즉 다이어의 비판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제로는 전술 없는 감독이다. 이건 아니지만 수비를 조금 더 신경 쓸 필요는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 그런 인터뷰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와 지금 이 투엘 감독 아래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다이어 선수의 또 차이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는 그렇다면은 투엘 감독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서 막고 움직이고 뭐 이런 형태의 수비수였는데, 다이어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걸 잘 수행하는 수비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폴리에 있을 때 스팔레티 감독과 함께하는 김민재 선수는 왜 돋보였느냐? 물론 감독의 지침이 있어요. 근데 그 네. 감독의 지침이 이런 거였잖아요. 아니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패스해라. 도전적으로 해라. 왜 백패스하느냐? 왜 안정적으로 하느냐? 스팔레티 감독도 그런 도전적인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과르디올라, 포스테코글루 뭐 이런 감독들의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런 계열 안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딱 맞고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에 온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아래에서 더 뽐낼 겁니다. 더 네. 자유도를 갖고,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연스럽게 자유도를 갖고 선수들이 풀어갈 수 있게 만드는 축구를 구사하는데, 그게 공격수 입장에서는, 미드필드 입장에서는 전술 훈련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수비수들은 그러면 하는 게 없잖아요. 네. 수비수들은 공을 연결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축구를 하지 않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축구를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다이어 같은 선수에게는 안 맞는 축구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축구에 대한 이런 훈련법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투헬 감독도 사실은 이런 다양한 전술 훈련과 다양한 훈련 기법으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네. 투헬 감독도 공격적인 그런 패턴 훈련도 하고 지금 이런 수비적인 훈련도 함께 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왜냐? 우리 팀이 지금 수비가 좋지 않고 조직이 좋지 않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런 축구를 하기에는 성적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수비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물론 토트넘이 공격을 풀어가는 수준을 더 많이 훈련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축구를 하려면 거기에 훈련할 시간도 없는데 수비 전술 훈련을 했다가는 이게 애매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골을 먹더라도 더 골을 넣는 식으로 거기에 방점을 놓겠다. 이런 선택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 막판이잖아요. 2달 남았어요.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 한 달 동안 결과를 내야 돼요. 그럼 이 시점에라도 팀에 대한 맞춤 훈련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토트넘이 컵대회라도 살아있었고 유럽 대항전을 나갔다 치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훈련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는 여유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루 이틀을 더 빼서 그 기간은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공격 훈련을 좀 줄이고 수비 훈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역습 훈련도 하고 좀 수비적인 훈련도 가미해서 플랜 B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시즌이 끝나고 프리시즌 때는 그래 원하는 공격 훈련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해놓고 원하는 축구를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네. 인생에서 말할 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다이아가 말하듯이 토트넘은 지금 수비 전술 훈련은 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했던 그 방법론이 이전에 스코틀랜드 리그나 뭐 일본 J리그나 호주 A리그에서 맞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프리미어 리그라는 거예요. 네. 프리미어 리그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잘 구현하는 감독이 누굽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에요.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도 그렇게 성적을 내고 있죠. 근데 네. 결국 이 두 감독이 어떻게 우승을 했습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게 해서 리그는 잡았지만 결국에는 한 경기의 승패가 갈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못했잖아요.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수비적인 면, 실리적인 면 조금은 내려서서 자신의 스타일을 양보하는, 좀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트래블을 지난 시즌에 했던 것이고, 아스널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에 미끄러지니까 실리 축구를 가미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프리미어리그는 워낙 치열하고 역습하는 팀들도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토트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하려면 역습 축구와 또 수비적인 전술 훈련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방법만으로 이길 수 있는 리그가 아니다. 이걸 본인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다이어 입장에서 본다면은 콘테 시절에 콘테 감독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편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서는 이제 수비 선수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앞에서 잘라라는 거니까. 근데 네. 사실 이게 잘 통할 때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의 방식은 또 공격의 창의성이 줄잖아요. 네. 수비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공격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대 축구는 누구는 공격적인 감독, 누구는 수비적인 감독, 이게 이제 없어요.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된다. 공격할 때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처럼 공격하고, 수비할 때는 무리뉴처럼 수비한다, 콘테처럼 수비한다. 이걸 다 할 수 있어야지 현대 축구는 성공할 수 있다. 완벽한 축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식의 공격과 콘테식의 수비를 함께 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금 시즌 말미에 가고 있고, 이제 매 경기가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쯤 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진화를 해야 되고 프리미어리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내 방식
방식만으로 잘 통하면 이걸로도 성적을 낼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을 해야 되느냐. 네. 근데 말씀드리지만 다른 리그 모든 리그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프리미어 리그는 안 된다. 그만큼 빠르고 힘들고 빡빡하고 정말 치열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케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케인은 이제 단지 우승을 위해서 토트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 이 얘기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축구는 결국에는 결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의 차이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철학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걸로 결과를 내야 됩니다. 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 이제 후안마 리오와 과르디올라, 뭐 크루이프, 파날 이런 그 축구 이상주의자 계열인데 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이고 포지션 플레이가 뭐냐면 포지션에 해당 선수의 특성은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왼쪽 수비수이거나 센터백이거나 수비형 미드필더라도 왼쪽 윙어 위치에 가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탈 사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개별적으로 선수들에게 위치를 지정해주고 거기서 뛰어라, 거기서 막아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밑에 내려가면 내가 수비하는 거고 내가 위에 올라가면 내가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방향성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기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공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대응하는 거 싫어해. 상대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싫어해.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 방법을 고수한 이유가 이게 승리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론을 만든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럼 왜 갑자기 역습 축구를 준비해서 대응을 했느냐? 그건 이것도 우승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케인과 다이어가 우승을 하기 위해 떠났다라고 만약에 명분이 되고 우승을 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승할 수 없는 감독이다라는 선수들 사이에 평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은 우승하려고 떠난 게 아니다. 토트넘이 있다고 우승 못하는 거 아니다. 내가 토트넘 우승 못 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 케인이 트로피로 심판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요,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올 시즌에 케인이 우승을 만약에 못한다면 이적 잘못한 거 아니야? 토트넘이 우승 못한 거 케인 너 잘못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케인과 관계가 좋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제가 해리 케인을 대변하는 대변인은 아니지만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 이유는 꼭 우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경험, 커리어의 새로운 경험, 한 팀에서만 있었으니까 새로운 리그, 새로운 팀에서 또 도전해보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에는 분명히 우승과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 게 옳았느냐 혹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케인을 보내고 새롭게 리빌딩하는 이런 전략이 옳았느냐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선택한 그 앞으로의 미래 설계가 옳았느냐는 누가 우승하느냐에 따라 결국에 판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론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결국에는 운도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결과로 우승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 건 뭐 제가 생각해봐도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에서 11연승을 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DNA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 토트넘을 떠난 이유가 우승을 위해 떠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 봐야 되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트넘에 남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케인이 우승을 못했을 것 같지 않다.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이 독일 팀이고 새로운 도전이니까 간 것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화도 경험해보고 나도 우승을 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토트넘 네. 우승시키러 왔다. 올 시즌은 이제 우승을 못하죠. 이미 뭐 모든 컵대회 탈락했고 리그 순위도 지금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음 시즌에 우리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나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우승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시즌에 어떤 대회를 참가하든 우승할 수 있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라는 최고의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축구를 만들기 위해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그 축구만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팀이 어떤 대회에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영입하는 선수도 달라지고 선수의 동기부여도 달라지고 손흥민 선수의 동기부여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올 시즌 남은 6경기만큼은 물론 갑자기 그 뭐 다 내려서서 수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 팀에 맞춤 전술도 준비해서 수비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리그 한 10위 정도 하고 뭐 7, 8위 정도를 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근데, 뭐 끝났으니까. 네, 근데 지금 5위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순위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것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인 계산도 하면서 내용도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에 아스널과 경기를 하는데 이제 네. 아스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유일한 우승 가능성이 남았거든요. 아스널도 총력을 다할 텐데 토트넘은 아스널보다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훨씬 많아요.
거, 그리고 이 에스턴 빌라도 수비적인 축구로 아스널을 잡았단 말이에요. 토트넘이 지금 에스턴 빌라보다 순위가 낮고, 에스턴 빌라도 스페인 출신의 에메리 감독이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결과를 내는 축구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런 유연성을 발휘해야만 앞으로의 힘든 일정을 이길 수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주말에 토트넘은 경기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스널은 4월 21일 새벽 3시 30분에 울버햄튼과 경기를 하고, 또 주중 경기로 첼시와의 런던 더비도 있어요. 지금 네. 아스널은 준비할 시간이 더 적고 더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토트넘이 아스널에게 이기지 못한다, 비기기만 해도 이건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기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번 아스널전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향후 일정이 지금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상위권에 있는 팀들과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위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6위 뉴캐슬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4강에 한 팀도 못 올라가면서 4위를 차지해야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지금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승점 3점 차이니까 아직은 그래도 자력으로 4위가 가능합니다. 네. 남은 경기를 다득점으로 다 이기면 되는데, 그러기 위한 경기를 계획해야 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다이어의 인터뷰와 바이에른 뮌헨의 4강 진출, 그리고 지금 축구계 최신 축구의 상황과 프리미어리그의 상황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앞으로 펼쳐질 토트넘의 경기, 손흥민의 활약,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